하나, 둘, 셋. 유하. 네, 안녕하세요. 우튜브 뽕길 채널의 변재우 대리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에서 자동차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마요네즈라고 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되게 저도 블로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되게 어렵게 만났습니다. 저희 지점을 이렇게 부천 미니쿠퍼 지점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파워블로거를 저는 블로거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경험자로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점과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흔쾌히 아시는 부분 대해서 다 알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블로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하루에 오는 뭐 조회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조회수 방문자 수가 혹시 대략 어떻게 되실까요? 좀 유동적이긴 해요. 이게 네, 뭐 평균적으로는 한 5천에서 8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블로그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상 같은 거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파워블로거 대상. 네네네. 그게 혹시 이력 한 번만 소개시켜. 2010년부터 2010년부터 파워블로그가 처음 생기면서 5년간 파워블로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도 5년 연속 받았습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이제 블로그를 하신 분도 많으시고 블로그 통해서 마케팅 하신 분도 많으시는데 사실 이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되게 같은 정보도 많고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딱 세 가지로만 딱 세 가지요. 네. 제 주변에서도 사실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 드렸던 거는 꾸준함밖에 없어요. 꾸준함. 하루에 뭐 내가 하나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하루에 하나를 쓰겠다. 혹은 뭐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4개는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글이 주제가 있건 없건 일단은 글이 주제가 있을 때는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겠지만 주제가 없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목표해둔 게 있기 때문에 탐구를 계속 하게 돼요. 내가 이런 글을 써볼까 저런 글을 써볼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글 쓰는 재미가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미가 붙으면은 결국은 그게 내 생활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뭔가 15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조금 매너리즘이 있어가지고 잠깐 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걸 생활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비결은 없고요.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꾸준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화제성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 시즌에 맞는 화제성. 키워드 같은 화제성.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맞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거 그러니까 키워드 뭐 이번 시즌에 혹은 뭐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 중에 키워드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찾는 것보다 그냥 이거면 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이슈거리처럼.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신속성이 필요해요. 이건 세 번째 이야기가 될 텐데 신속성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다른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 못 올릴 때는 차라리 신속성이라는 걸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깊게 한번 이거는 파고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깊이.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꾸준함과 두 번째로는 키워드 이슈될 거리들. 세 번째로는 신속성. 네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 갖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이제 빠르게 꾸준하게 올리면은 파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진짜 말 그대로 90% 이상 운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요? 네.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네이버 어떤 뭐 블로그 검색, 키워드 검색에서 내 글이 상위로 올라가는 방법들을 잘 알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이제 이걸 픽을 해주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그 알고리즘도 그냥 너는 한 오래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정도 글은 올려줘도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로직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쵸. 사실 그걸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알아도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사실 어떻게 해도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해보니까 이게 꾸준함, 이게 네. 진짜 1일 1포스팅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네네. 해야지 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저는 뭐 한 달 만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니까. 네. 마치 일기장 같은. 네네. 근데 일기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 내가 기사를 써가지고 무슨 사람들한테 언론 홍보 개념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다음에 세상에 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내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처럼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편히 블로그를 접하실 수 있고 또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일기장을 되게 쓰기 싫었거든요. 원래 학창 시절에 좀 네. 숙제 잘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15년 동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근데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저 말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파워블로그도 물론 하셨고 또 계속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가끔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뭔가를 하나에 매진해가지고 10년 이상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파워블로거시잖아요. 네, 네, 네. 이걸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혹시 있겠죠, 분명히? 있죠. 네.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파워블로그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파워블로그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살림을 모두 다 협찬으로 다 채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협찬,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 자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협찬을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차를 협찬으로 저한테 주실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싼 물건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만약에 그런 협찬이 온다 그래도 본인한테 되게 부담이에요. 이게.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크게 따르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정말 내가 써보고 좋았던 물건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제 알린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대로 이제 금액에 따라서 협찬을 받고 광고를 받다 보니 나중에 이제 책임 소재가 터져가지고 본인한테도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좋은 건 사실 협찬을 받고 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는 저는 파워블로거 혹은 뭐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이 누릴 수 있는 뭐 혜택이나 특권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특권도 결국은 그 독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장점이자 동시에 크나큰 책임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그 부담이 되겠네요. 부담이 진짜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 홍보해 주세요라고 해서 어떨 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대가라는 게 마음을 동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제품이나 뭐 그 솔루션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못하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자신은 돈만 받고 끝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이제 계속 이 그렇죠.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저를 지켜봐 주셨던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다 잃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은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딱 말씀하신 게 딱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네요. 진짜 그런 부분은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까지 생각 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이제 좀 덜해졌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광고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광고 플랫폼 자체가 블로그에서 이제 유튜브로 막 넘어가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해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그게 한참 들어올 때는 막 뭐 말도 안 되는 데서 들어와요. 막 저는 자동차 블로그인데 성형외과에서도 뭘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돈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정체성이 없겠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이건 도저히 내 카테고리랑 맞지 않는데 난 못하겠어라고 이제 배제를 해오고 들어와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뭔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괜찮은 거라면은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좀
자제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런 거 같아요. 같아. 진짜 롱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만의 소신과 기준으로서 딱 당장의 이익이 아닌 정말 멀리 보고 미래를 투자했던.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쫄보예요. 왜요? 큰 돈 누가 갑자기 제안하면 좀 겁나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나한테? 뭐 어차피 뭐 제가 돈을 받고 독자분들한테 막 글을 보여주는 이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그냥 여기다가 전달하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교감도 하고 또 혹은 또 비판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몰랐던 사실을 얻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취미생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또 제가 하면서 더 많은 걸 얻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글쎄요 그거를 막 광고 막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를 저버린다는 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절했던 것 중에서요. 그 제일 큰 금액을 거절했던 게 혹시 얼마 정도까지 거절 한번 해보셨어요? 왜냐면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욕심이 생길 거고 네. 저라도 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네. 분명히 시험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받고 당장에 이제 돈은 받고 싶고 네. 정보는 이렇게 알려주기 싫고 네. 근데 물론 그렇게 거절을 몇 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네네. 이게 아마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그 정도면 받고 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롱텀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꾸준하게 그 우리 제품을이나 우리가 어떤 이벤트 활동 계속 소개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대략 몇백만 원 단위 정도로 몇백만 원. 예, 기억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네. 저기 이 말고도 네.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이 갖고 계시지만 네네. 이 파업 블로거만 봤을 때 네.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소득 부분 네. 뭐 연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평균적으로 대략 한 네네.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진짜 한번 해명은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네, 제가 해명. 네. 그러니까 저가 직접 나온 건 아닌데 네. 그 KBS 뉴스에 제 블로그가 뜬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면 화면 딱 뜨더라고요. 제 네. 블로그가. 저는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일부 파워블로그라는 사람들이 그 1억 2천에서 한 1억 4천 정도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광고성 글을 계속 올리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들이 뭐 어떤 뭐 권한이나 뭐 갑질 같은 걸 한다. 근데 제 블로그가 빡 뜨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알아본 사람 많이는 안 계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뉴스 KBS 뉴스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정도 돈이라도 받아나 봤으면 억울하지라도 하는데 이런 반토막도 안 되는 반토막은 무슨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략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뭐 정산 전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15년 동안 하시면서 그냥 평균적인 것만 평균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토해내지 않고 제가 그러니까 환급받지 못하고 토해낼 정도로 받아본 적은 있어요. 네. 저 좀 궁금했거든요. 네. 포스팅을 하잖아요. 네. 이거 포스팅을 할 때 물론 꾸준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랑 네. 그 다음에 사진은 꼭 무조건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꼭 전문 기자들처럼 네. 전문적인 용어와 단어들과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저 얘기 받을 때 해시태그 네. 이게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해시태그를 잘 써야 노출이 잘 된다라는 네. 혹시 이 세 가지에서 혹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마지막 거부터 말씀드리면 해시태그를 잘 써야 노출이 잘 되는 건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 검색을 할 때나 혹은 뭐 네이버 메인에 올라갈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찾아낸 기사 중에서 어느 정도 조회수가 있고 어느 정도 고정 방문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이제 네이버 메인으로 가도 될 것이니 건전성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올라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시태그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근데 허수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글을 다 써놓고 거기에 글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글씨로 해시태그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이 미니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엉뚱하게 정치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태그로 걸거나 뭐 KF64 마스크 뭐 이런 거를 이제 흰색 글씨로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글 속에 숨겨두는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우, 예. 이제 일종의 꼼수인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지금은 알고리즘상 다 걸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박이다. 예, 내가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지금의 화제인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당하게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을 쓸 때 요령은 따로 없어요. 근데 그렇고. 기자분들처럼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블로그라는 게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인과 기자들의 영역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드라이하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기자분들이신데 그런 글들을 독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참 블로그를 굳이 찾아올 이유는 저는 그렇죠. 없다고 봐요. 그냥 그 신문 언론 기사를 보고 말지. 그러니까 블로그는 철저하게 내 캐릭터를 잘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체성. 예.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좋은 장비가 있고 멋진 사진을 찍으면 좋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다 줘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언론사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취미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메인 잡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의 무게도라든가 이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서 아마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서 결국에 손을 놓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블로그라는 거는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자세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근데 네가 조금 더 생각이 많구나, 혹은 네가 조금 더 아는 게 많구나,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해요. 와,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해. 와, 저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는 안 하세요?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다. 근데 진짜로 저는 뭐 꾸준히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조금 해보면서 확실히 블로그랑 유튜브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네. 그림 일기장을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기장 보느냐 이 차이 같은데 네.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도는 쉬운데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히.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전문성과 디테일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대략 한 3초 안에 이게 뭔가 훅이 안 되면 그냥 나가서 다른 걸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훅을 해야 되냐. 어그로를 끄는 거죠, 소위. 네, 그러니까 뭐 제목 장사를 하던 혹은 맞아요. 뭐 썸네일 장사를 하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저희 썸네일은 이걸로 할까요? 파워블로그 억대 연봉? 이러면 이제 허구성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도 많았고 제 직업 인터뷰가 지금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다양한 직업군을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딜러라는 직업인 것 같아서 이걸 좀 활용해 보려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만나 보겠습니까, 과연. 그래서 되게 저는 이렇게 인터뷰 시간 가지면서 되게 정말 좋은 정보와 돈 주고도 못 들을 그런 꿀팁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혹시라도 블로거를 또는 이제 자동차 파워블로거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일단 하신 말씀 15년 동안의 경력을 정말 노하우, 물론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참고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고 저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마요네즈라고 지으신 이유가 혹시?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대부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질문을 그만하셨으면. 네, 여기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보세요. 정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한잔 마실까 하고 냉장고 열었는데 텅 빈 냉장고에서 마요네즈 하나가 쫙 굴러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만약에 케찹이 나왔다면 케찹이 됐겠죠? 케찹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마요네즈,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마요네즈 치면은 마요네즈만 나오니까 오뚜기 마요네즈밖에 안 나와요. 네, 블로거 마요네즈라고 치면 나오죠. 네, 마요네즈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미니 참 좋더라고요. 이 차는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브랜드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니는 절대로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즉 오셔가지고 바바리아 모터스 부천저 시장. 근데 절대로 이 차는 예쁘기만 한 차가 아니고 예쁘기도 한 차입니다.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 경험하기 힘든 오직 미니에만 있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는 대체 불가한 브랜드가 아닌가. 네, 대체 불가한 미니 쿠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요네즈님
바나네시 블로거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뽕끼리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로 네. 하나, 둘, 셋. 유바. 다음에 또 만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네.